카카오톡이 우리 생활 전반에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었나 싶습니다. 메신저, 택시, 금융 업무 처리까지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홍 이코노믹 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부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 메신저 카톡이 먹통되면서 우리나라 일상이 멈췄다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뭐 메신저는 물론이고 택시, 퀵, 대리운전, 모빌리티부터 금융 업무까지 먹통이 됐는데요. 이번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았죠? 네, 이번에 15일 날 이제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좀 발생해서 카카오의 이제 주요한 서비스들이 좀 장애를 일으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주요 계열사들의 서비스들이 멈추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었고 또 소상공인 분들도 좀 많이 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 병상 배정이나 응급 환자 관련 연락도 병원에서 다 이 카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일이 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고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진짜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우리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좀 나 보니까 네. 우리 일상에 카카오가 이렇게 얼마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카카오 공화국에 살고 있다라고 인터뷰해 주신 분들도 봤는데 지금은 그럼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복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네, 됐는지요? 일단은 100% 복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오후 1시경에 모든 서비스가 다 정상화됐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원만하게 사용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네. 일부 상황에서는 아직 좀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거의 대부분 이제 기능은 다 복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복구가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대 카톡이 먹통 중에 복구가 가장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지금까지 카톡 장애는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네. 그때는 몇몇 기술 오류 등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카톡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만 이제 카카오의 메인 서버가 무려 32,000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카카오의 표현대로 좀 이례적인 일이 좀 벌어진 거고요. 복구가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좀 조사는 좀 더 필요해 보이지만 네. 일단 보조 배터리 격인 UP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예,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났고 그 이후에 DR 즉 재해 복구가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든 타임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놓쳐버린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난 게 원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건물에 네이버도 있잖아요. 네이버는 바로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이버가 좀 빠르게 복구된 것은 일단 이원화 시스템, 즉 서버를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곳에 두고 있는 시스템이 좀 카카오 대비 더 좀 뛰어났다는 말이 나오고요. 예, 물론 이제 네이버도 쇼핑 라이브 등 일부 서비스들이 좀 장애를 일으키긴 했지만 서비스 컴포넌트 분산 배치라든가 백업 인프라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튼튼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 네이버는 이제 2013년도에 설립한 춘천 데이터 센터 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카카오 같은 경우는 SK CNC에 좀 외주를 줬다면 네이버는 이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심지어 세종에도 제2 데이터 센터를 좀 건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의 좀 선택과 집중이 좀 더 서비스 안정화에 더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데이터 주권이 참 중요한 플랫폼인데 카카오가 네이버는 맞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카카오는 이 데이터 센터를 빌려 썼던 거군요. 네, 맞아요. 네. 네, 사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카카오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건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네. 그 SK C&C 데이터 센터에 입주했다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의 IT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타사의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것을 모두 다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그래도 카카오 정도의 기업이라면 또 네. 서비스 장애가 벌어졌을 때 엄청난 소폭풍이 닥쳐오는 수준의 기업이라면 네. 최소한 확실한 DR을 좀 구축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단독 데이터 센터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연한 비판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카카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안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지하 1층, 지상 6층에 총 12만 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건설이 완성이 끝나는데 내년에요. 네, 내년입니다. 그래서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을 한 1년이라도 뭐 한 2년이라도 좀 빨리 가졌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저는 이 일이 터지고 바로 든 생각이 카카오처럼 큰 기업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비를 안 해두었을까 이런 물음표가 바로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15일 날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에 뭐 아직 발표된 것도 많지도 않고 또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과 또 외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좀 겹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그 재해복구 시스템이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그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이원화했다고 하지만 네. 그 이원화한 시스템 자체를 뭐 복수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넣지 않았나. 아, 데이터를 네. 분산을 시켜둬야 하는데 이 네네. 메인 서버를 한 곳에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이원화하기는 했지만 네. 그 시스템 이원화한 곳을 한 장소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계란이 이제 깨지기 쉬우니까 이제 바구니에 여러 개 나눠서 담아놨는데 네. 그것들을 하나의 창고에 넣어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정확한 원인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카톡 대란 원인을 사측의 락인 전략이 부메랑으로 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그 락인 전략은 사실 미국의 아마존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그 강력한 이제 플랫폼 안에 다양한 서비스를 붙여서 고객들을 잡아두는 전략입니다. 카카오도 락인 전략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붙이면서 이제 몸집을 키웠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수록 이제 카카오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지금 데이터 센터 화재라는 그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니까 그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락인 전략은 카카오의 몸집을 키웠던 정말 최적의 방법이었으나 네,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이 무너졌을 때 네. 예, 이 락인 전략으로 엄청난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카톡이 우리 일상 전방위적으로 스며들어 있구나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또 네. 제가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긴 한데요. 저는 예.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준 전시 상황이 닥친다면은 가족들이랑 연락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카카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독과점은 좀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디지털 경제 자체가 또 무리한 개입을 허용하게 되면 또 기형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카톡이 은행부터 택시, 뭐 대리운전까지도 이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불편을 넘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현재까지 네. 추산된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지금 뭐 사실 증권가부터 뭐 업계 반로해서 뭐 120억, 뭐 220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추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피해 금액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네. 이는 좀 추후 더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카카오가 오늘 이제 아침에 공지를 통해서 일단 이번 장애로 이제 재무적 본사의 자사의 그 재무적 피해는 크지는 않다고 했고요. 또 SK CNC와 협의를 해서 네. 보상안은 좀 빠르게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영업자분들은 이 카카오 서비스를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하루 이틀 장사를 아예 공쳤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물건이나 식품,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주문받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네네. 카카오 택시로 손님 받으시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 자체에 좀 보상을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무료 이런 말이 이용자는 나옵니다. 보상을 못 네. 받고. 네네. 일단 피해 측정이 어렵고 전례가 좀 없고요. 또 일단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보상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위에 그 올려져 있는 유료 서비스들에 대한 보상은 좀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또 이용약관 등에 명시된 보상안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 카카오의 멜론이나 카카오 웹툰 등에서는 뭐 이용권 연장 등의 보상안을 좀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이제 추후 좀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컸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카카오도 그 좀 입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예전에 몇 년 안 됐죠. 그 모 통신사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망이 다운됐을 때 비슷한 일이 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집단 소송보다는 그 손해배상 규모를 좀 조율한 선에서 이제 일이 좀 정리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일 날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또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이제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아, 채택됐군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피해가 또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해 내는 것도 상당히 네네. 애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번 네트워크 장애로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더라고 이게 충실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소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카카오톡만 또 쓰는 경우가 또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은 월요일이 될 것이다. 주말 동안 이 카톡 먹통이 되면서 카카오 주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추가 악재로 작용하겠죠, 아무래도. 예, 일단은 뭐 장 초반에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 네. 일단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낙폭이 좀 있었는데 뭐 다행히 지금 장이 좀 끝나가는 마당에 그 낙폭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좀 면한 것 같은데. 아,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업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예전에 그 카카오톡 감청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예, 카카오톡 이제 관련해서 뭐 테러리스트에 대한 뭐 조사를 위해서 감청을 좀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 이런 이슈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서 탈출했지만 카카오톡은 지금도 건재하고요. 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금융 플랫폼으로 사실상 핀테크 업계에서 자리를 좀 완전히 잡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어쨌든 그 분노가 그 카카오의 뭐 입지를 단기간에 좀 흔들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예, 라는 것들이 좀 사실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카카오에 대한 비판을 지금까지 좀 다소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비판의 거품을 걷어냈을 때 과연 이제 신뢰도 추락이 있었지만 카카오 자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좀 만성적으로 흘러간다면 네,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언젠가는 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태로 크게 카카오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업계 전망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제 네.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불안해서 카카오뱅크에 넣어뒀던 돈을 다 인출해서 옮겼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했다는 이용자도 있거든요. 이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큰 심각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예,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카카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업비트 말씀도 하셨고 다 맞는 말이고 심지어 카카오톡 자체도 지금 라인 같은 경우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거의 수배 정도의 이용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외에 우티라든가 모빌리티의 우티도 마찬가지고 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단기간에 좀 치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 거기 네. 기저에는 그 카카오에 대한 신뢰도 하락. 네, 그리고 우리 삶에 카카오톡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네.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포. 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카카오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면피성을 넘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찾아야겠다 해서 라인이나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네. 어쨌든 이런 화재는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국민 메신저를 넘어서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좀 책임감을 느끼고 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상안과 함께 그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또 카카오톡을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1원칙일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방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좀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카카오 그 임원들 경영진들이 좀 반드시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홍 이코노믹 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과 함께했습니다.